시사야.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여순 사건 73주기를 기리는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념식이라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 연결해서 추념식 현장은 어땠고 특별법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념식에 참석하셨죠? 네네.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념식이라서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라남도가 주관한 합동 추념식이 올해까지 이제 4년째이지만은 올해는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열린 행사였는데 저도 매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추념식장의 분위기나 주변의 그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또 2018년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열렸을 때는 뭐 경찰 유적이 작은 소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상전백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까? 네, 문화예술 관련해갖고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현재 이제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어떤 사실에 가까운 그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역사화 전시도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소재로 하는 만화도 최근에 발간이 됐고요. 또 뮤지컬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올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순 사건은 지금 그 특별법에 지금 정확하게 좀 그 여순 사건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겸 국무총리는 영상 추모사에서 여순 사건을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요. 네, 무엇보다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직권조사는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그 피해 접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청, 국가기록원 등이 갖고 있는 여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를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그 왜곡된 내용들을 또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고 뭐 내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직권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직권조사는 이제 가능하도록 다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직권조사가 더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순 사건은 지금 그 당시에 태어난 유족들조차도 올해 지금 73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접수만 받아갖고 하는 조사는 사실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군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직권조사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직권조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이제 피해 상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 상임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진상조사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역할은 어떤 거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은 15명이고 당연직인 이제 정부 측 인사와 뭐 유족 대표, 종교인, 법조인을 제외하면은 학계를 포함한 민간인이 들어갈 인원은 한 5명 이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사 인력은 시행령과 전라남도에서 제정할 실무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전문적인 조사 인력을 확보하느냐, 또 이 조사
조사 요원들이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느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보 자료를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진상규명의 길은 열리긴 했는데, 지금 당시에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피해 사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제 14일인데 그 군인 출신 유족들도 연락을 해올 정도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 그 유족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족들이 이제 고령이란 점이고요. 또 유족 3세들이 아픈 가족사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서 신고 접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존한 유족들조차도 당시 이제 5세 이하인 경우가 많고 또 연자제 등 불리한 일들이 그동안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항구해 버려서 그 유족들의 증언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법에 따르면은 1년 동안 신고를 받아서 2년 동안 조사한 뒤에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이 정도 조사 기한이나 이걸로 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간이? 네, 뭐 1년 동안 신고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면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작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래서 접수는 빨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까지 채워서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다리는 유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빨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조사 기간도 2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권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특히 또 분리하면은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부족할 것 같으면은 개정해서 뭐 1년 정도 더 연장해도 되겠지만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유족들에 대한 어떤 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이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생존한 유족으로 이제 좁힌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의 유족들이 지원금의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지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주 4.3 유족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 유족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지원금보다는 국가 배상에 더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아마 국가 배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네. 배상이 오히려 더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유족 지원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1기 진화이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이 거의 한 1인당 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 정도 이제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생활지원금은 이제 매월 뭐 의료지원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특별법에서는 배상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고,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순 사건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두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네. 국가기념일에 관한 것은 특별법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네, 특별법에는 그 조항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여순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분명하다고 본다면은 네. 또 이를 국가적으로 추모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여순 사건이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도 또 한번 되새겨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순 사건이 없었다면 강주 5.18 민주화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순 사건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 여순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군사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떤 전남 동부권 지역의 어떤 희생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앞서 특별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적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저 여순 사건이 우리 이제 그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아직도 그 반란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전라남도나 전남 동부권 지자체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번 그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를 한다면은 저희 범국민연대에서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군사기밀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국가 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공개하거나 또는 최소한 진상 규명과 연구 목적을 위해서 조건부라도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앞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이었습니다.